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A. 전자기 유도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 488번.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칸을 채워봅시다. 코일 근처에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기선속이죠. 자기선속이라는 거는 자기력선의 묶음을 말하는 거야. 속자라는 게 구속할 때 속자거든. 묶을 속자이기 때문에 자기력선의 묶음을 우리가 자기선속이라 하고요.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잖아. 그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 그래? 유도 전류라고 하죠. 용어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489번. 그림은 막대 자석의 N극이 멀어지는 그림이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자, N극이 도망가는 거잖아. N극이 도망가는 거니까 방해하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겠지? 못 가게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왼쪽에 S극 이도가 되고 오른쪽에 N극이 되겠죠. N극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아래로 내려오겠다.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류 방향은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490번.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번 볼까? 일단은 법칙을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첫 번째는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라는 거는 유도 전압과 같은 말이죠. 코일의 가문 수입가 많을수록 비례하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죠. 식을 써보면 유도 전압이 되고요. 또는 유도 기전력. 이거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게 되고 물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되고요. 시간의 변화분의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 그러니까 자기 선속의 변화가 되겠죠.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방해하는 방향인 거니까 방향을 주죠.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게 렌츠의 법칙이죠. 따라서 방향을 주는 거는 렌츠의 법칙이고 이게 렌츠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압을 계산하는 거는 패러데이 법칙이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식은 꼭 암기를 하십시오.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491번. 그림은 막대 자석과 솔레노이드를 이용한 전자기 유도 실험이고 딱 보니까 막대 자석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91번.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 가면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걸 찾아보라는 이야기잖아. 기억. 솔레노이드의 막대 자석을 가까이 갈 때 변화가 생기죠. 맞는 표현이고요. 물론 멀리 도망가도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디귿. 솔레노이드 내부의 막대 자석을 정지시키게 되면 변화가 생기지 않죠.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유도되지가 않아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492번. 솔레노이드에서 막대 자석의 N극을 멀리 하는 순간 검유계의 바늘이 왼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잖아. 자, 우리가 찾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 찾으라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를 찾아내라는 이야기지. 보자고. 자, 이게 코일이 있단 말이에요. 코일이라고 할게. 뭐 감겨져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N극을 멀리 한다는 거는 N극이 도망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위쪽에 뭐가 떠야 돼? S극이 떠야 되겠죠. 왜? 도망가는 걸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일 위쪽에 S극이 뜨는 경우를 우리가 왼쪽이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왼쪽. 우리는 이 위쪽에 N극이 뜨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죠. 해봅시다. 기읍. 자, 솔레노이드에서 막대 자석의 S극을 멀리한다. 한번 쉽지만 그려볼게요. 이 코일이 있는 거야. 이제 S가 도망간다는 이야기지. 그럼 당연히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극으로? N극으로. 맞죠? 그래서 맞는 경우죠. N극이 떴으니까. 두 번째. 솔레노이드의 막대 자석이 S극을 가까이 하는 거야. 코일이 있으면 이제 S가 다가오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다가오는 걸 밀어내야 되죠. 방해하기 위해서. 위쪽에 S가 유도되겠죠. 이거랑 같은 상황인 거네. 틀렸다. 마지막에 N극을 가까이 가는 경우. 자, 코일이 있으면 이제 N극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N극이 다가오니까 밀어내야 되죠. 방해하려면. 그래서 위쪽에 N극 유도되는 거죠. 같은 경우네. 그래서 맞는 경우죠. 따라서 맞는 거는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자, 493번. 그러면 검유계의 바늘이 더 큰 폭을 움직이는 방법.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하면 세게 흐르겠냐고. 그 세 가지를 쓰면 되겠죠. 첫 번째가 빠르게 움직이면 되지.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인다. 막대자석에 속력을 크게 한다 하면 되죠. 두 번째, 코일을 많이 감으면 되죠.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되고요. 세 번째는 센 자석을 쓰면 되는 거야. 자석이 세면 되지. 그래서 강한 자석을 이용하자. 이 세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494번. 그림 가와 하나는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는 동일한 자석 체크하시고 같은 속도로 지난다고요. 그지? 자석도 똑같고 속도 똑같아. 그 다음에 가문수는 B가 A보다 많은 거야. 확실히 많이 감았죠, B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A의 내부에서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자. 자, A는 지금 N극이 다가오고 있잖아. N극이 다가오고 있다고. 가면 N을 밀어내야 되죠. 따라서 왼쪽에 N이 유도가 되고 오른쪽에 S가 유도가 되겠죠. 따라서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S에서 N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발생하겠네. 왼쪽 방향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Q에서 P로 가는 방향을 쓰면 답이 되고요. 2번. 자, A와 B에서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러니까 유도 전압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죠. 당연히 다른 조건 똑같고 코일 가문수만 더 많으니까 전압이 누가 더 세게 뜨겠니? 당연히 B의 전압, B의 유도 기전력이 A보다 훨씬 세게 뜨겠죠. 이거 쓰면 답이 되겠네요. 495번. 그림은 동일한 네오디뮴 자석을 떨어뜨리죠. 하나는 플라스틱관, 하나는 알루미늄 구리. 1번 보겠습니다. 자석이 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 도체에 떨어뜨려야지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도체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되지. 따라서 알루미늄하고 구리만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구리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더 세게 흐르겠는가?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석이 관을 통과하여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라는 이야기잖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전류가 유도가 많이 돼서 방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일단 플라스틱과는 방해가 되질 않고요. 알루미늄과 구리만 비교하면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누가 전류를 잘 흐르냐고요. 저항 자체가 누가 더 작냐는 이야기지.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작은 거지. 구리가 전기를 되게 잘 통하잖아. 금속 중에 전기를 제일 잘 통하는 게 은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를 보면 되거든. 그럼 구리가 전류를 잘 통하니까 저항이 작다는 이야기 아니야? 따라서 구리가 가장 늦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가 많이 흘러야지 방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라는 거니까 가장 느리게 걸리는 게 누구다? 구리. 구리가 가장 늦고요. 가장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3번.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겠니? 플라스틱이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가 제일 느리겠죠. 가장 천천히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496번. 가문수가 100회고요. 그
그다음에 자기 선속이 2초 동안 변화가 4웨버에서 8웨버로. 우린 뭘 구하자? 유도 전압의 크기를 구하자는 이야기지. 식만 알면 됩니다.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라는 거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의 변화분의 자기 역선의 개수, 자기 선속의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크기만 구할 거니까 많이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일단은 계산해 봅시다. 코일을 몇 번 감았죠? 100회를 감았고요. 곱하기 시간이 2초 변한 거죠. 2초 분의 자, 자기 선속이 변화량이 얼마죠? 델타 파이라는 거는 8에서 4를 빼면 되죠. 변화량인 거니까. 그래서 4가 되네. 4웨버. 4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지. 따라서 200이 나오겠죠. 200볼트가 답이 됩니다. 답은 200볼트입니다. 497번.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자석이 이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쭉. 일단은 내려오는데 일단 P점과 Q점을 한번 비교하라는 이야기잖아.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1번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당연히 빠르죠. 갈수록 느려지는 거잖아. 방해를 받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친구들. 2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당연히 크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위치 포텐셜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거 아니야, 갈수록.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3번 자석이 P를 지날 때 전류 방향 찾아볼까? 자석이 P를 지날 때는 N극이 다가오는 거니까 당연히 N으로 막아줘야 되겠죠. 이쪽 S극이 되겠지. 그럼 코일 앞쪽 기준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발생할 거 아니야, 전류가. 따라서 올라가니까 A에서 B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네. 3번이 틀렸죠. A에서 B로 가줘야 돼. 쉽죠? 4번 보겠습니다. 저항의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다. 당연하죠. 왜 크냐면 P는 속력이 빠르잖아. Q는 느리잖아. 속력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자기 선속의 변화율이 크다는 이야기야. 시간당 변화율이. 그러니까 전류가 P가 더 세게 흘러야 돼.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5번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가 다르다. P는 찾았잖아. N과 S를. 그럼 Q만 찾으면 되겠네. Q는 지금 S극이 도망가는 상황인 거잖아. 그지? 그럼 잡아야지. 무슨 극으로? N극으로 잡아야지. 못 가게. 이게 S가 유도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 방향이죠. P점과 Q점은 일단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야. 다른 게 맞죠. 반대 방향인 거니까. 따라서 틀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8번. 그림과 같이 고정된 코일에 발광 다이오드 LED를 설치했네요. 다이오드는 뭔지 아시죠? PN 접합 다이오드고. 자, 떨어뜨렸어요. 자, 근데 가는 막대 자석이 코일에 접근할 때 빛이 나왔다잖아. 그러니까 접근할 때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순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푸는 문제가 되는 거지. 해결해 보자고. 그러면 가의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N극이 다가오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코일은 막아야지. 무슨 극으로? N극으로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밑에가 S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앞쪽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 따라서 A에서 B로 전류가 내려오는 방향.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순방향이라고. 순방향.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일단 1번 해결한 것 같아요. 가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가 맞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나를 보자고요. 나의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가 도망가는 거잖아. 밑에서 잡아야지. 못 가게. 밑에가 N극이 이도되는 거고요. 위에가 S가 되겠네. 반대 방향이네.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B에서 A로 간다. 무슨 방향이야? 역방향인 거지. 그쵸? 그럼 빛이 방출되지 않겠죠. 역방향인 거니까. 다이오드잖아. 그래서
2번은 맞죠. 나에서는 빛이 흐르지 않아. 3번. 그럼 나에서 코일에 전류가 흘러? 전류가 안 흐르죠. 빛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전류가 흘러? 회로가 막혔다는 이야기거든.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2개 고르는 거네. 4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건 맞죠. 일단은 가가 위쪽이고 나가 아래쪽인 거니까 일단은 떨어지면서 방해를 받았잖아. 방해를 받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했겠죠. 좀 방해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4번 맞는 거고요. 5번.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 같다. 이 또 말이 안 되는 게 나에서는 자기력이 발생하지 않죠. 유도전류가 안 생기니까. 여기 유도전류가 안 생긴다는 거는 자기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혼자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냥 신나게. 따라서 틀린 거는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석과 원형 도선의 상대적 운동 499번. 자, 그림은 막대 자석이 낙하하고 있죠. 그림에서 일단은 그림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거지.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금속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기역이라고 나와 있죠. 자, 자석이 극이 안 나와 있잖아. 극을 찾아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해보자고. 자, 자석이 Q를 지날 때 이게 포인트죠. 전류가 기역 방향이라고. 자, 전류가 기역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위쪽이 N극 유도됐고 아래가 S극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맞죠? 이 정도로 할 수 있죠. 방향 찾는 거니까. 그러면 자석 입장에서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 코일이 S가 유도된다는 거는 자석이 뭐가 도망가지? N극이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따라서 자석이 위쪽이 N극이고 밑에가 S를 이걸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지. 위에가 N극, 밑에가 S극. 그럼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두 가지를 찾아야 되네. 봅시다. 1번 막대 자석은 윗면은 N극은 맞고요. N극 맞잖아. 구했으니까 우리가. 2번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을 보자고 이제. 자, 자석이 P를 지날 때는 S가 다가오잖아. S가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밀어야지. 어떤 극으로? 같은 극으로. 위에가 S가 유도되고요. 아래가 N극 유도되는 상황인 거잖아. 따라서 전류 방향은 니은으로 가야 되죠. 이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 맞죠? 따라서 니은이 맞는 표현. 그 다음에 3번 막대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당연히 막대 자석과 금속 고리 사이에는 당연히 밀어내야죠. 방해해야 되니까 밀어내야 돼. 다가오면 밀어내고 도망가면 잡는다는 이야기야. 그게 핵심이지 전자유도에서는. 4번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막대 자석과 금속 고리 사이에는 인력이 맞죠. 도망가고 있으니까 잡아야지. 다시 말하면 다가오면 밀어내고 도망가면 잡는다. 이게 핵심이라고. 5번 막대 자석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금속 고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되 틀렸죠. 속력이 점점 줄어들잖아. 우리가 변화율을 일정해야지. 시간당 변화율이 일정해야지만이 전류도 일정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치? 변하니까. 틀린 거고요. 6번 막대 자석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막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가 없죠. 그죠? 속력이 감소가 되니까. 맞죠? 방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 답은 5번과 6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500번. 그림은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자석을 떨어뜨려. 그죠? 근데 뭐가 없죠? 마찰이 없습니다. 뭐 그림이 잘 나와 있고 일단은 점 PQR은 AB의 중심축상에 있는 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기역.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아래에서보다 느리다. P가 빠르고 R이 느리죠. 왜? 점점 속력이 방해를 받아서 느려질 테니까.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니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Q가 A보다 당연히 작죠. 여기서 방해를 받아서 오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잖아.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야. 이건 이해되죠? 충분히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이 Q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여기를 말하는 거네.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AB가 작용하는 거 서로 반대에다 해보자고. 자, Q를 지나면 A 코일 입장에서는 S가 도망가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잡아야 되니까 이쪽이 N극 유도되죠. 맞죠? 그럼 서로 끌어당기니까 자석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죠. 자기력이. B를 보자고. 자, N극이 다가오는 상황인 거잖아. B는. 막아야지. 그래서 당연히 N극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석과 B 사이의 힘은 서로 반발력이지. 청력, 밀어내는 힘. 자석 입장에서는 이 방향 힘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력의 방향이 똑같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거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니은 2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501번. 그린 칸은 고정된 원형 자석 위에, 그러니까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요. 자석의 중심축을 따라 원형 도선, 이 코일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코일을 와리가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 코일의 위치의 시간당 위치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도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고 하니, 이 그래프는 뭐지? 이 코일을 내리는 거고요. 내렸다가 잠시 정지한 다음에 다시 들어올리는 상황인 거지. 그래프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T1일 때 보시게 되면 원형 도선과 원형 자석 사이에는 당연히 밀어내지. 왜냐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무조건 밀어내는 거야, 청력으로.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1일 때와 T5일 때는 당연히 서로 반대 방향이겠죠. 이거 이해되죠? 다가올 때와 도망갈 때는 서로 반대 방향. 왜 다른 극이 유도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고. 디귿.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자. 누구랑? T3와 T5. T3는 가만히 있죠, 위치가.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T3 상태에서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성체와 전자기 유도 502번. 그린 칸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금속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잡아넣었어요. 그 다음에 카에서 꺼냈다는 거야. 이 막대기를 꺼낸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더니 전류가 발생했다? 무슨 소리야? 이놈이 뭐가 되어 있다? 자기화 되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기화 되는 건 무슨 자성체지? 당연히 강자성체란 소리야. 이거 찾으러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석의 극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아봅시다.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시계의 반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거든. 그렇다는 거는 위쪽이 N극이고 아래가 S가 유도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위쪽이 N극 유도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N극으로 다가와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막대기의 밑에가 N극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밀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가 S가 극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P 쪽이 S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N극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제 솔레노이드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내려오는 방향이 돼야 되죠. 앞쪽 코일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여기서 올라가야 되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금속 막대는 강자성체 맞고요. 가에서 전원장치의 기역은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거든. 마이너스 극이 틀린 거지. 틀렸다. 3번. 가에서 금속 막대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죠. 당연히 강자성체의 특징인 거잖아. 나에서 금속 막대의 P 쪽은 S극이 맞죠. 맞는 표현. 그 다음에 5번. 나에서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서로 밀어내거든? 위로 힘을 받죠. 금속 막대는 윗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 거야. 왜? 청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틀린 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03번 그림카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막대기를 솔레노이드에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그놈을 다시 꺼내가지고 일로 갖다 놓은 거네. 그지? 꺼낸 다음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상황인 거네요. 일단 나회로에는 뭐가 있다? 다이오드가 있다.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나에서는 전구에 불이 켜졌고 X, Y는 각각 P형이거나 N형 반도체라는 이야기야. 그럼 나에서 무슨 방향이라는 이야기야? 나에서는 지금 순방향이라는 이야기지. 불이 잘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해결해 봅시다. 먼저 자석의 극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 보실게요. 가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겠네. 뒤쪽으로 올라가니까 앞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이겠죠. 이런 식으로 전류가. 따라서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가 유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A 쪽에는 S극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나에서 보시게 되면 S극이 다가오잖아. S극이. 그러니까 밀어내죠. 무슨 극으로? 당연히 S로 밀어내야 되겠다. 이쪽이 N극이 되겠죠. 그럼 전류 방향은 앞쪽 코일 기준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네. 따라서 올라가는 방향, 내려오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움직여야지 무슨 방향이라는 거야? 순방향이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럼 기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기호. 막대기의 A쪽은 S극이 맞고요. 그럼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어디가 P형이고 어디가 N형인지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다이오드를 보실게요. 이쪽이 플러스고 우리가 그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잖아. 전압에. 그러면 순방향이라는 거는 여기가 같은 방향인 거야. 이게 순방향이잖아. 플러스가 P형 반도체고 이쪽이 N형. 이게 순방향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전류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다이오드로 전류가 들어가는 쪽, 들어가는 게 P형인 거야. 순방향에서. 전류가 들어가는 게 P형이다. 따라서 전류가 일로 들어가고 있죠. 일로 들어가는 게 순방향이거든. 따라서 X가 바로 P형 반도체가 되고 Y가 N형이 되는 것이야. 알겠니? 따라서 니은 틀렸죠. 나는 PX는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디귿 보겠습니다. 나에서 이제 강자석 막대기를 코일에서 멀리하면, 그지? 코일에서 멀리하면 당연히 불이 켜지지 않는지 켜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멀리하죠. 멀리하게 되면 굳이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전극이 바뀌겠죠. 이게 이쪽 SN으로 되겠네. 역방향 뜨겠네. 따라서 불이 켜지지 않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역방향인 거니까 굳이 뭐 안 해도 쉬운 거니까.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504번 그림카는 연직 방향으로 강한 외부 장이 있는 영역에, 자기장 보이시죠? X를 자기화시켰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럼 X가 자기화됐으면 강자성체라는 이야기네. 그 다음에 X를 지금 오른쪽 보시기, 나는 X를 다시 위에 놓고 통과시키는 그림이잖아. 전류가 유도됐죠. 유도됐다는 건 X가 자화되었구나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X는 뭐다? 강자성체라고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 전류 방향 가지고 전극을 우리가 자기 극을 찾아내자는 이야기야. 현재 X가, 이거는 문제 읽어봐야 되겠네. 나에서 원형 도선에는 전류가 발생했고요. 점 P에서 된 거네. P가 아니죠? 일단 모르네. 이거 저거 찾아야 되는 거네. 죄송합니다. 달을 보자고. 달은 가의 X에 다른 물체 Y를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밑에 조건에서 X, Y는 강자성체거나 반자성체거나, 그러면 우리가 가가 강자성체를 했으니까 당연히 Y가 뭐가 되겠니? Y가 반자성체라고 알 수 있죠.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네. 봅시다. 기억. X는
반자성체가 아니죠. x는 강자성체가 돼야 되고요. 나에서 x의 a는 n극이다. 이걸 찾아야 되겠네. 자, 보시게 되면 가에서 알 수 있죠. 왜냐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거잖아. 따라서 자기장이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니야?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쪽이 n극이고 아래가 s극이죠. 그러니까 A 방향 위쪽을 말하는 거니까 위에가 n극, 아래가 s 이렇게 이도되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디귿 나에서 x가 p를 지날 때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p를 지난다는 거는 자석 x는 위쪽이 n극이라고 그랬잖아. 밑에 s극이야. 그럼 n극이 무슨 꼴이야? 도망가는 꼴이거든. 자, n이 도망가니까 잡아야죠. 뭐로? 밑에가 s로 잡아줘야 돼. 밑에가 s, 위에가 n극이 이도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류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겠네. 니은이 되겠네.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리을 다에서 xy 사이는 무조건 밀죠. 왜냐하면 반자성체니까. 이건 이미 자화되어 있고 밀어야 되는 거잖아. 미는 자기력이 맞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 505번. 자, 그림과 같이 -y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죠. 그림에 잘 나와 있고 내려가고 있죠, 전류가. 그럼 주변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선 오른쪽에는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될 거고, 자기장이 왼쪽에는 전선의 오른쪽에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맞죠? 우리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이 사각 코일을 움직일 거란 말이야. 움직여서 전류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지. 뭐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럼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냐면 이 자기장이라는 거는 거리에 반비례하거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는 많이 생기죠,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이렇게 좀 약하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서는 이렇게 생기고 같은 거리가 멀어지면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각 코일을 내가 여기다 치면 내려도 이만큼 내려와도 변화가 없죠. 자기장이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Y 방향으로 올리든 내리든 간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유도되지 않습니다. Y축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Y 방향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면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X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갈 때만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보게 되면 P를 플러스 Y로 올리든 내리든 간에 전류가 유도되지 않는 거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디귿 P를 -Y 방향으로 내려도 전류가 유도되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고 흐르지 않죠. 오로지 X 방향으로만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기억 봅시다. 이제 P를 플러스 X 방향, 이 방향이 되는 거네. 플러스 X. 이럴 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유도되겠냐는 거지. 한번 봅시다. 자, 코일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라는 게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잖아. 지면을 뚫고 나온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코일 안쪽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지면을 뚫고 나온다고. 항상 나오는 방향을 N극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끝을 N극으로 보면 된다, 친구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나오죠. 근데 오른쪽 이동하게 되면 점점 적게 나오는 거잖아. 처음에 많이 나오다가 점점 약해진다는 이야기거든. 자, N극이 약해진다는 거는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면 N극이 도망가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이 나오다가 적게 나오는 거거든. 그렇다는 거는 N극이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그러니까 N극이 도망가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야죠. 뒤쪽이 S극이 유도되고 앞쪽이 N극이 유도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달라. 그 세임 방법을 참고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 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N극이 도망가기 때문에 뒤쪽이 S극, 앞쪽이 N극. 그러니까 전류 방향은 당연히 손을 감아주면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틀렸죠? 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이 돼야 돼.
됐죠?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506번. 자, 그림과 같이 코일 A와 B를 가까이 두었대요. 지금 코일 A 쪽에서는 뭐가 있죠? 전원 장치가 있어. 그렇다는 거는 이 A가 솔레노이드라는 이야기고요. B는 전원이 없죠. 무슨 말이야? A 쪽에 자석을 만들어서 이쪽이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자, 자석의 극을 찾아볼게. 자,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류가 어떻게 가야 돼? 오른쪽이 플러스잖아. 그럼 전류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네. 앞쪽 코일 기준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거든. 따라서 밑에 쪽이 N극 유도되고 위에가 S가 유도된 상황이는 거네. 이 상황인 거야.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기역. 전원장치의 전압과 가변저항의 저항값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전압도 일정하고 저항도 일정해. 그렇다는 거는 자석의 세기도 일정하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겠니? 유도 안 되죠.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변화가 있어야지 유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세기가 없죠. 없어야 되는 거지. 언제 변화가 생길 거냐면 스위치가 있다면 스위치를 딱 닫을 때, 그렇죠? 닫을 때 유도가 되는 거고요. 또는 스위치를 오픈할 때 유도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닫고만 있으면 변화가 없거든. 이놈이 자석이라 하더라도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유도가 되질 않아.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가변저항의 저항값을 크게 한다고. 자, 가변저항의 저항을 크게 한다는 거는 뭐랑 똑같은 소리야? 전류가 작아지는 거랑 똑같은 소리지. 왜냐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은 IR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은 일정하단 말이지. 일정하니까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죠. 자, 전류가 작아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여기 유도되는, 그치? 자석이 약해진다는 소리잖아. 그쵸? 약해진다는 소리니까 뭐로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 원래 N극 유도되어 있잖아, 지금. N극이 점점 약해진다는 이야기야. 그치? N극의 세기가 점점 약해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B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N극이 약해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N극이 도망가는 상황과 똑같은 거야. N극이 도망가는 거야. 약해지니까. 따라서 잡아야 되겠죠. 뭐로? S로 잡아야 돼. 밑에가 N극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지. 앞쪽 코일 기준으로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A에서 B로 흐르게 돼.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야. A에서 B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디귿을 보죠. 이제 반대 상황인 거잖아. 가변저항의 저항값을 점점 작게 해. 그럼 반대겠지. 그쵸? 다시 해볼까?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항을 작게 하는 거니까 저항이 점점 작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전류는 증가하겠죠. 자, 전류가 증가한다. 자석이 점점 세진다는 이야기야. 여기 N극인데 N극이 점점 강해진다고. 자, N극이 강해진다는 소리는 무슨 말과 똑같아? 이 B 입장에서는 N극이 다가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막아야 되겠죠. 무슨 극으로? N극으로 막아야 되지. 밑에가 S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B의 내부에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만 찾으라는 거잖아. 내부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죠. SSN으로 가는 거니까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그래서 위쪽 방향이 맞죠.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디귿이에요. 2번입니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운동한 도선 507번. 그림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된 균일한 자기장인 거지. 지금 도선을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딱 봐도 알 수 있죠.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 그러니까 자기선속이 변하는 경우는 들어올 때 A와 나갈 때 C, B는 변화가 없죠. 가운데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라서. 그래서 B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A와 C에서만 전류가 유도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A에서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하죠. 들어온 상황인 거잖아. 없다가 생기는 경우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B에서는 당연히 전류가 유도되지 않습니다. 자기 선속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C에서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A와 당연히 반대겠죠.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반대가 되지. 굳이 하지 않아도 한번 해볼까? A만 해볼까요, 친구들? 자, A는 도선이 있는데 없다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야. 그러면 자기력선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자, 항상 N극 기준인 거거든. N극이 다가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따라서 앞쪽이 N이 유도되겠죠. 밀어내야 되는 거니까. 뒤쪽이 S가 되겠다. 전류는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들어올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나갈 때는 반대의 경우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겠네. 이런 식으로 돌겠단 말이지. 그죠? 따라서 답은 쉽습니다.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508번.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마찬가지로 균일한 자기장 1번과 2번 영역에서 도선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요. 우리는 A와 E 중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시계의 방향인 경우만 찾아보자는 거야. 일단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바로 알 수 있죠. B 흐르지 않고 D가 흐르지 않아. 왜냐하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균일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그럼 전류가 유도되는 거는 A하고 C하고 E가 유도될 텐데 그 방향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야. A부터 보게 되면 자, A는 자, 원래는 없다가 그지? 자기장이 없다가 자기 선속이 갑자기 증가할 텐데 현재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자기장이 뚫고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N극이 맞나요? 그러면 N극이 다가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막아야죠. 뒤쪽 코일 기준으로 N극을 막아줘야 되니까 뒤쪽이 N극이 유도되고 앞쪽이 S가 돼.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 따라서 A는 시계 방향인 거야. 유도전류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고. 그 다음에 E를 먼저 볼게요. E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야? E는 지금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지면을 뚫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빠지는 경우잖아. 그러면 이 뚫고 들어간 게 없어지는 거거든. 무슨 소리야? N극이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들어오다가 없어지는 경우니까. N극이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뭐로 잡아야 돼? 당연히 앞쪽을 S로 잡아줘야 돼. 뒤쪽이 N극이 되겠죠. 똑같은 경우죠. 똑같은 경우. 이것도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인 거야. 이것도 시계 방향이야. 됐죠? 그러니까 C를 보자고 이제. C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이지. C를 보면 자, 여기 있다 가정했을 때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었어. 근데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반대로 형성되잖아. 반대로 형성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야. 상쇄되는 거니까. 그럼 N극이 뚫고 나오다가 N극이 없어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N극이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경우잖아. 사라지는 경우. 됐니? 그럼 뒤쪽에서 뭐로 잡아야 돼? 당연히 S로 잡아줘야 되고 앞쪽이 N극이 이렇게 유도되는 거지.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방향은 시계 반대로 돌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시계 반대로 돌게 되겠네. 그럼 우리는 시계 방향만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A하고 E만 시계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는 이야기지. 연습 한 번만 해보시면 다 풀어낼 수 있죠. 509번. 그림은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이 있고요. 일단은 뭐 그림에 잘 나와 있으니까 바로 얘기합시다. 균일한 자기장, 균일한 자기장. 방향도 똑같죠. 나오는 방향. 근데 자기장의 세기만 다르네. 여기는 B이고 2B잖아. 그 다음에 A는 들어오고 C도 들어온 상황인 거고요. B는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D는 빠진 상황인 거고. 그럼 이제 해보자고. 50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B와 D 중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A와 같은 경우. 자, A는 없다가 들어오죠. 들어오면 자기장 1로 들어온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쪽으로 치고 나오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야. 당연히 C도 없다가 들어가게 되면 1로 치고 나오죠. 같은 방향이겠네. C는 당연히 같은 방향이야. B도 마찬가지야. B도 왜 마찬가지냐면 더 세지잖아. 같은 방에 더 세진다는 거는 한 개 들어오다가 두 개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없다가 들어온 거랑 똑같은 상황.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B도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근데 D는 아니죠. D는 들어오다가 나가는 상황인 거잖아. 없어지는 상황인가 반대 상황인 거야. 자기장에 들어오고 있다가 빠지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D는 반대로 전류가 흘러. 굳이 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같은 상황인 거는 어떤 상황인 거야? B와 C가 지금 같은 상황, A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체크하시면 답이 됩니다. 그죠? 510번. 이제 A와 D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자. 전류가 누가 센지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야. 우리가 유도 전압이라는 거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의 변화분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되죠. 어차피 코일은 한 번 감겼으니까 무시하고요. 1로. 왜 코일이 한 번 감긴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기장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면적, S를 면적이라 하죠. 면적분의 자기 선속이죠. 그치? 그래서 이게 면적이야, 면적.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기 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되겠네. 이렇게 잡아 넣어 버리면 유도 전압이라는 거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의 변화분의 델타 BS가 되겠네. 결론 무슨 말이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곧 유도 전압의 크기랑 비례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크다는 거는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다고. 변화만 체크할게. 자, A를 보면 없다가 B만큼 증가했다. 이만큼 넓이를 B로 보면 되겠다. 자기장 영역 세기를 B로 볼게. 그럼 A는 B만큼 변하는 거예요. A는 B 변화율이. C는 어떻게 돼? C는 2B죠. 이만의 넓이를 2B라 보면 되죠. 자기장 세기를. 그러니까 C는 지금 2B만큼 변하는 거예요. 2B. 변화가 더 크죠, C가. 자, B를 보자고, 이제. 이 B. B는 변화만 보는 거야. B에서 2B로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변화는 어떻게 돼? 2B 빼기 2B 빼기 B가 되니까 B도 변화가 B가 되는 거예요. 나중 빼기 처음 한 거야. 변화 구한다고. 같은 방향에서 부호 똑같잖아. 그럼 A와 B는 같네진 변화율이. 그래서 A와 B는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고 알 수 있고요. 일단은 C는 2B가 되는 거고 D만 보면 되겠네. 자, 선생님이 이 반의 면적의 자기장을 B라 봤으니까 이건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 반의 반이니까 이만큼 뭐 봐야 돼? 2분의 1B로 봐야 되고 이만큼 면적을 뭐로 봐야 돼? B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D 입장에서 얼마 변하는 거야? 나오면 이만큼 넓이니까 2분의 3B만큼 변하는 거네. 그러니까 D 입장의 변화는 2분의 3B만큼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큰 게 전류가 세니까 전류가 제일 센 놈이 누구야? C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A와 B는 똑같죠? 맞죠? 그 변화를 가지고 전류의 세기를 예측하는 거다. 자기장의 변화를 가지고. 이해되시죠? 511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도선이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그림이 잘 나와 있고 일단은 일정한 속력으로. 그치? 체크하시고. 자, 자기장이 균일하죠. 이거 두 개 다 균일하다 나와 있습니다. 세기는 이게 B고 2B래. 근데 이번 영역에서는 방향은 나와 있지 않아요. 조건을 줬겠지. 여기서 보시면 도선의 중심 P는 A와 D를 지나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P가 B를 지날 때와 C를 지날 때가 같대. 그러니까 B를 지날 때와 C가 같다는 이야기야. 이게 조건이거든. 그럼 봐봐. 현재 B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C는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 만약에 이쪽 자기장이 똑같은 방향으로 지면을 뚫고 나온다면 당연히 이 두 개는 반대로 떠야 되겠죠. 전류가. 왜냐면 같은 방향인데 빠지고 이건 들어오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같은 방향 뜨려면 바로 알 수 있다. 굳이 안 해봐도 알 수 있다고. 이 2번 영역의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죠, 친구들. 이 정도는. 그래서 찾았고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야. 1번. 자기장의 방향은 1과 2에서가 서로 반대가 맞다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이 두 개의 전류의 방향이 같이 뜨게 되는 거야. 똑같은 방향으로. 그지? 2번. P가 A를 지날 때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아니죠. 증가하잖아. 점점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틀린 표현이야. 답은 쉽네. 3번.
P가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니? 당연히 같지. 같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방향은 반대겠지만 당연히 변화가 똑같잖아, B로. 그래서 같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P가 B를 지날 때와 D를 지날 때 B를 지날 D를 지날 때 당연히 전류의 방향 반대겠지. 왜냐하면 자기장이 반대니까. 같은 나가는 상황인데 자기장이 반대잖아. 그럼 반대로 떠야지 당연히. 굳이 안 해봐도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P가 C를 지날 때 유도 전류 세기는 B를 지날 때 몇 배겠니? 자기장 변화가 2배니까 B 2B잖아. 속력 일정하고. 그럼 전류도 몇 배 돼야 돼? 2배 돼야지. 맞는 표현이야? 따라 틀린 거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512번 그림칸은 종이면에 놓인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도선이 있고요. 플러스 X 방향으로 통과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림 날을 보게 되면 P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네요. P의 위치 어디 있냐면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 가운데 위치 P의 위치인 거야. 자, 문제를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기억 1초일 때 전류의 방향 찾아보자고요. 일단은 1초라는 거는 지금 P의 위치가 D라는 거니까 이쯤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코일이 있는데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N극이. 자, N극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니까 막아야 되겠죠. 뒤쪽이 N이 유도되고 앞쪽이 S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시계의 방향이 되겠네. 맞는 표현. 니은 보겠습니다. 3초일 때 3초라는 거는 어느 위치야? 지금 4D 위치에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도선이 P점이 4D 이 4D 위치에서 뭐하고 있다? 가만히 있는 거야. 위치에 변화가 없잖아. 그럼 전류가 유도 되겠니? 유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1초일 때 5초일 때 보게 되면 4D를 벗어났으니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대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 1초는 들어온 상황인 거고 들어오고 나갈 땐 당연히 전류 방향의 반대가 되겠지. 맞는 표현이네요.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13번 자,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있고 균일한 자기장이 있고요. 일단 디귿자 도선이 있지. 여기다가 도체 막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당기는 거야. 일정한 속력으로. 그림 이해되시죠, 친구들? 현재 디귿자 도선이 있는데 이렇게 이 위에 도체 막대가 있고요. 이 막대기를 오른쪽으로 V로 당기는 그림이죠. 일정한 속력으로. 자기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여기도 지면을 뚫고 나오겠죠. 첫 번째 우리가 전류 방향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니? 그러면 이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증가하죠.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거야. 어떤 상황인 거야? 똑같이 사각형 코일이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 N극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잡아당기게 되면 오른쪽으로.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다가오는 상황인 거니까 막아야 되겠지. 뒤쪽이 N극 유도되고 앞쪽이 S가 되는 상황인 거야. 전류는 시계의 방향으로 가겠죠. 전류가 내려오고 왼쪽 가고 올라가겠네. 전류는 B에서 A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야. 간단하죠? 그 다음에 디귿부터 풀겠습니다. 도체 막대의 속력을 2배로 증가시켜. 2배로 증가시키면 당연히 자기 선속의 변화도 2배만큼 증가할 거 아니야. 따라서 전류 세기는 당연히 커지겠죠.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겠지. 그 다음에 리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막대기를 반대로 가게 되면 내부 자기장, 자기 소속이 감소하는 상황인 거잖아. 감소하니까 당연히 전류도 반대가 되겠죠. 자, 기역만 보면 되죠. 자, 기역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는데 그럼 보세요. 자기장이 존재하고 자기장 나오는 방향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전류와 자기장 때문에 뭐가 생겨? 힘이 발생하지. 전자기력 또는 자기력. 그 방향은 다 아시죠, 친구들? 손가락을 왼쪽으로 이렇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F,
BI를 한번 세팅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항상 운동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발생하죠. 그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힘을 이길 만큼 힘을 줘야지 당길 수가 있잖아. 내가 힘을 줘서 일을 해야지 당연히 그 일만큼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거 아니야. 전기 에너지가 공짜로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일을 한 만큼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514번 그림은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각각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대요. 일단 균일한 자기장. 근데 방향이 나와 있지 않지. 지면을 뚫고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그걸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지. 자, 도선이 지나가는 상황이고 일단은 1번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나와 있죠. B라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도 나와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된다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0.5D니까 들어올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D는 이제 이 사이를 지날 때를 말하는 거지. 지날 때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그때 전류가 2배 뜬다는 이야기가 되지. 이해되시겠죠? 문제를 바로 해결합시다. 첫 번째 상황을 봐야 되겠네. 들어올 때. 자, 들어올 때라는 거는 현재 자기장이 없다가 코일이 들어온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반대로 떠야 된대.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럼 앞쪽이 N극이고 뒤쪽이 S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쪽이 N극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겠니? 당연히 자기장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N극이 치고 들어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치고 들어온 상황인 거야. 이놈이 통과하게 되면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앞쪽이 N극 유도되어서 시계 반대로 전류가 유도가 되겠지. 따라서 1번 영역의 자기장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보자고. 자, 이제 이 사이를 통과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 자,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게 같은 방향이라면 더 약해지거나, 더 약해져도 시계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왜? 자기장이 빠지는 거니까. 결론 약해진다는 이야기는. 이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아예 지면을 뚫고 나오면 되는 거지. 두 가지 경우 다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발생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다? 전류가 2배가 떠야 된다는 거. 전류가 2배가 떠야 돼.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잖아요. 무슨 말이고 하면 우리 전압이라는 거는 아까 했듯이 코일의 가문수의 시간의 변화분의 자기 손속의 변화가 되고 자기장의 변화라는 거는 면적 S분의 파이잖아. 자기 손속. 따라서 자기 손속이라는 거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되죠. 이걸 잡아넣게 되면 결론은 뭐다?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의 변화분의 자기장의 변화 곱하기 면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2배가 떠야 된다고. 그럼 처음에 입사할 때는 자기장이 B만큼 변한다고 보자고. 이게 B니까 B만큼 변하면 무조건 2B만큼 변화가 떠야 돼. 2B만큼이. 그래서 전류가 2배가 그러겠죠. 그런데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들어간다 치면 같은 방향이라면 이 변화가 2B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것도 같은 방향인 거야. 물론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변화가 2B 돼야 돼. 같은 방향이 플러스면 또 플러스가 떠야 되는데 플러스를 나중 빼기 처음 했을 때 2B를 만들 수가 없다고. 이해하시겠나요? 맞죠? B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2분의 1B, 3분의 1B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차이, 나중 빼기 처음 했을 때 2B를 띄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이거는 어떤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나오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자기장 크기를 구하자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 B라면 나오는 방향은 얼마가 돼야 돼? 얼마인지 모르겠다.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겠지? 결국은 나중 빼기 처음이 2B를 띄워야 되거든. 2B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이놈은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똑같은 자기장이 만들어져야지 이 차이가 2B가 돼. 왜냐면 나중 빼기 처음이 마이너스 2B잖아. 크기는 이제 부호는 중요하지 않고 크기가 중요한 거니까.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2번 영역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고 그 자기장 크기도 똑같이 B가 되어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차이가 2B가 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틀렸죠. B가 돼야 된다. 그지? 니은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을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맞죠? 뚫고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D그 P의 위치가 D일 때 P의 위치가 D라는 거는 여기 딱 걸쳐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러면 당연히 전류가 유도되지가 않죠. 왜? 여기는 변화가 없잖아. 움직이면서. 등속인데, 그죠? 그래서 틀린 표현.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네요.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15번. 자, 현재 그림은 오른쪽 방향으로 형성된 균일한 외부 자기장. 오른쪽 방향으로 나와 있고요. 자기장이. 현재 코일을 회전시키고 있죠. 각을 이렇게. 코일을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회전되는 거야. 그치?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1번 보시게 되면 45도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써보자는 이야기야. 뭐 45도면 그냥 각이 대충 이걸 45도로 보면 되지. 그냥 45도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코일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45도가 되면 이 안으로 자기장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죠. N극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지. 똑같은 상황. 자, N극이 다가온 상황인 거야. 코일 입장에서는. 뭐로 막아야 돼? 당연히 N극으로 막아줘야지. 코일의 앞쪽이 N극이고 뒤쪽이 S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류 방향은 감아지면 이렇게 돌게 되겠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P, Q, R로 가겠네. P에서 Q로, Q에서 R로. 그 이유를 쓰라 그러면 뭐가 증가해? 자기 선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코일 내 자기 선속의 증가. 쓰면 답이 되겠죠. 코일 내부 자기 선속 증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답을. 이유까지 쓰라 했으니까. 2번 보자고요. 세타 각도가 0도에서 180도 이렇게 180도까지 움직인다는 이야기야. 움직일 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언제겠니? 90도를 딱 넘어서게 되면 그죠? 자기 선속이 겁나게 많이 증가하다가 이제 이놈이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안에 내부 면적이 작아질 거니까 들어온 자기 선속이 약해지겠죠.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0도에서 90도까지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90도에서 다시 180도까지 돌아갈 때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니까 그 90도 기준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각도가 몇 도라고? 90도라고. 그 이유는 자기 선속의 증감이 바뀌기 때문이겠지. 바뀌기 때문이다.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세기가 변하는 자기장 영역 속의 도선 516번. 그림 가는 정사각형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에 고정되어 있어요. 도선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근데 뭘 바꾼 거야? 자기장 세기를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은 고정이죠.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세기를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3초까지는 점점 증가시키고 3초부터 5초까지는 점점 감소시키는 거지. 그쵸? 문제 풀겠습니다. 기획. 1초일 때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야. 어떤 상황인 거야, 지금? 자, 코일이 있어. 사각형이. 현재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인데 1초일 때 점점 증가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갑자기 더 많이 들어온 상황인 거지, N극이. 자, N극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뒤쪽을 뭐로 막아야 돼? N극으로 막아줘야지. N극이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럼 막아야 되는 거죠. 앞쪽이 S가 되겠네. 전류의 방향은 감아지게 되면 이 방향, 시계의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틀렸죠. 시계 반대가 아니고 시계의 방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초와 4초는 서로 반대겠죠. 당연히 여기는 빠진 상황인 거잖아, 자기장이.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의 크기는 유도 전류가 누가 더 세게 흐르냐고. 뭘 봐야 돼? 기울기를 봐야죠. 변화를 봐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잖아. 4초가 2초보다 큰 게 맞죠? 간단한 문제죠. 답은 2번입니다. 517번 그림카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력에 원형 도선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중요한 건 t0일 때 시계 방향이래. t0일 때 이때 방향이 이 시계 방향이라고. 이게 t0 때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럼 시계 방향으로 되려면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자, 이게 시계 방향인 거잖아, 전류가. 그러면 뒤쪽이 무슨 극이 돼야 되죠? N극이 돼야 되고, 앞쪽이 S극이 돼야 돼. 시계 방향이면. 근데 T0일 때 뭐가 증가하잖아, 자기장이. 어떻게 증가해야 돼? 뭔가 더 들어오고 있다가 나가거나,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세진 거니까, 방향 고정인 거니까. 그러면 뒤쪽이 N이 되려면, 뒤쪽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N극이 막 들어와야 돼. 뒤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야 된다고. 맞죠?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N극으로.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놈의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점점 증가한다. 더 많이 뚫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T0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T0일 때는 자기장 변화가 없잖아. 자기장 변화가 없다는 거는 전류가 유도되지 않는다는 소리지. 그래서 전류 0이 맞고요. 그 다음에 T0와 3T0, T0와 3T0는 반대가 되겠죠. 이건 빠진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같을 수가 없죠. 굳이 안 해봐도 다른 건 알겠다는 거지.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518번 그림카는 종이면에 고정된 도선의 일부가 균일한 자기장력 1번과 2번에 놓여 있죠. 도선이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그림 보면 알듯이 여기는 넓이가 ES에 걸쳐 있고 여기는 S에 걸쳐 있네. 방향도 똑같고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야? 자기장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자기장 세기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네 지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기억. 자, 1초일 때를 보게 되면 1초가 여기잖아. 1초. 그러면 1번 자기장 고정이고요. 2번만 약해지지. 그러니까 2번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일단 코일이 있는데 현재 들어오고 있잖아. 자기장이 이렇게. 이게 약해진다는 이야기거든. 무슨 소리야? N극이 빠져나간다는 소리지. 약해진다는 거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오는 자기장이 자기선속이 약해진다는 거는 결국 N극이 빠져나간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잖아. 따라서 뒤쪽이 S로 잡아야 되고 앞쪽이 N극이 되겠죠. 전류는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초와 4초를 비교해보자. 4초를 보게 되면 이제는 2번 자기장이 고정이고요. 그지? 그 다음에 1번 자기장이 빠지죠. 이게 빠지는 거야. 빠지는 동등한데 문제는 뭐다? 자, 기울기 똑같죠. 그러면 똑같은 세기만큼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지? 여기는 면적이 2배나 걸쳐 있으니까 2배 더 크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은 똑같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코일 입장에서는 2배를 걸쳐 있기 때문에 2배 더 세게 빠져나가지. 따라서 4초가 전류가 2배 더 세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2배란 하긴 그렇고 일단 좀 더 세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전체 2배 빠져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쪽에서는 2배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지? 같진 않은 건 확실하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디귿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볼까? 유도 전압 3초와 5초를 보자고요. 3초가 여기 지점이고 5초가 여기 지점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자기장 2번은 고정이고요. 고정이고 1번만 빠지죠. 자기장이. 근데 기울기 똑같잖아. 그럼 빠지는 변화율이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전류가 똑같이 흘러야 되지. 틀렸다. 유도 전류는 똑같은 세기로 유도가 돼야 돼. 왜냐면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3초와 5초가 그죠? 그래서 틀렸다.
맞는 거는 기역밖에 없죠. 답은 1번입니다. B. 전자기 유도의 이용 519번.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가 아닌 거 눈에 바로 들어오죠. 바로 전동기 모터가 되겠죠. 모터는 전원 장치를 연결해야 돌아가잖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거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520번. 그림은 발전기의 구조가 나와 있고 발전기를 내가 지금 회전시켜서 여기 회전시키죠. 회전을 시켜서 코일 내부에 자기 손속의 변화를 유도해서 전류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걸 내가 돌리면 자가 발전이고 바람이 돌리면 풍력 발전, 물이 돌리면 수력 발전이겠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기역을 보게 되면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당연히 세지겠죠.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니까. 니은 코일을 반대로 돌려도 불이 켜지죠. 반대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이 켜지죠. 당연한 거고요. 자기 손속이 변하면 다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디귿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은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그렇진 않죠. 증가하다가 또 감소하죠. 회전동하니까 코일이 이렇게 90도 쓰면 겁나게 맥시멈 증가했다가 다시 돌면 또 감소하겠죠. 디귿은 틀린 표현이네.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521번. 자전거 바퀴에 달아놨죠. 발전기를 달아놔서 불을 켜는 작업하죠. 많이 타봤죠? 세게 달리면 불이 세게 들어오잖아. 뭐 그런 거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는 거예요. 기억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죠. 열심히 달려야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니은 전조등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는 일정하다. 틀렸죠. 전류가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죠. 어차피 안에서 회전 운동 할 테니까 자기 손속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막 하는 거 아니야? 세기도 다르죠. 빨리 달리면 더 세지는 거 아니니? 그 다음에 디귿 연구 자석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밝아지죠.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은 자기 손속의 변화율이 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밝아진다. 기역과 디귿을 체크하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522번. 그림은 교통카드를 판독기에 가까이 하는 모습이고 교통카드의 원리가 RFID라 그러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거든.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카드 내부에 당연히 코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판독기에서 방출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면 유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판독기에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이 카드 내부의 코일에서 뭐가 유도되지? 전류가 유도되죠. 그 유도되는 전류 때문에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서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겠니? 틀렸습니다. 디귿 교통카드의 판독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게 맞죠.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523번. 그림은 마이크 구조가 나와 있고 우리가 풀 거는 뭐냐면 마이크에서 소리가 전기로 바뀌는 과정을 써보자는 이야기네. 대략적으로 원리가 이거죠. 자, 소리를 발생시키면 진동을 만들어내죠. 소리가 파동이잖아. 그래서 진동판을 양옆으로 흔들게 되죠. 근데 진동판과 코일이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코일이 움직이는 거야. 어디서? 연구 자석 속에서. 그럼 자석 속에서 코일이 움직이잖아. 그럼 코일 내부에서 뭘 경험하는 거야? 자기 손속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니까 여기에 전류가 유도되겠죠. 맞죠? 그걸 써보라는 거야. 간단히 씁시다. 코일과 진동판이 함께 움직이죠.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함께 움직이면 함께 연구 자석 속에서 움직이면 이거 써야겠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더 자세히 쓰셔도 되고요. 524번. 그림은 무한히 긴 도선 PQR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그림에 잘 나와 있고 일단 뭘 봐야 되는 거냐면 A점과 B점에서 합성 자기장 0이 떠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A점과 B점에서 0이 떠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선 R에 전류의 세기도 나와 있고 방향도 나와 있는 거잖아. 도선 R은. 그러니까 P와 Q는 나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P와 Q의 전류의 방향도 찾아야 되는 거고
P와 Q의 전류의 세기도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일단은 A점을 보게 되면 R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A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B점에서 나오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방향은 다르고 크기는 똑같겠죠. 왜? 거리가 똑같을 거니까. 그치? 그럼 이제 합성이 0이 뜨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P와 Q의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안 된다고. 반대가 되면 0이 뜰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볼게. P가 전류가 위로 가고 Q가 아래로 가는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P에 의해서 A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럼 Q에 의해 발생하는 방향도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셋 다 들어가니까 0이 될 수가 없다고. 이해하시겠죠?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전류가 이제 P가 내려오고 Q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B점에서 반대로 합성이 0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 해보면 P에 의한 자기장이 B점에서 나오는 방향이고 Q에 의한 자기장도 B점에서 나오는 방향이잖아. 세 개 다 같은 방향이잖아. 그렇다면 합성이 0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P와 Q의 전류의 방향은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찾는 포인트고,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면 R 때문에 들어가고 R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고, 그럼 P와 Q는 서로 같은 방향이란 말이지. 그러면 P가 윗방향이고 Q도 윗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A점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Q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지. 이렇게 합이 0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충분히 가능하죠. 두 방향은 들어가고 한 방향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B점을 보자고. P에 의한 자기장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Q는 나오는 방향이야. 그쵸? 그럼 문제는 뭐지? Q가 더 가까워졌잖아. 그럼 나오는 이놈이 엄청 세진 거지. 이놈보다 세진 거지. 그 다음에 이 들어가는 건 약해진 거 아니겠냐는 거야. 들어가는 건 약해지고, 이놈은 나오는 건 세지고, 이놈은 여긴 들어가지만 R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0이 될 수가 없죠. 이게 0이라면 이게 0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게 0이 이게 0이 뜰 수 있는 조건이 뜰 수는 있지. 근데 이 조건에서는 여기서 0이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 P는 약해져. 멀어지니까. 이건 약해진다고. 이건 강해져. 그런데 이것도 넣어버리잖아. 그러니까 0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결론은 P와 Q는 같은 방향인데 P도 내려오는 방향이고 Q도 내려와야지 A와 B점에서 합성이 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니는 풀었지? 전류의 방향은 P와 Q에서 무조건 같아야 되고 방향은 아래의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돼. 복잡하네,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문제가 되게 복잡하네. A점과 B점에서 합성 자기장 0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를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야. 자, 여기 R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R은 나오는 방향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두 개 크기는 똑같죠? 근데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자, 여기도 합성 0이 있다. 여기서 P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Q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도 P가 나오는 방향, Q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맞지? 그런데 이 값은 방향은 다르고 크긴 똑같잖아. 재밌는 거는 A점과 B점은 대칭점이거든. P에서 거리가 1이고 Q에서 3이라면 여기서는 P에서 거리가 3이고 Q에서 1인 거잖아. 대칭점이고 이 두 개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잖아. 따라서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이 P와 Q는 무조건 전류가 똑같아야 돼. 전류의 세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P와 Q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아야지 여기 합과 여기 합이 0이 뜰 수가 있어. 이게 안 되면 계산을 해야 돼. 너무 복잡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대칭점을 이용해서, 그지?
P의 전류와 Q의 전류가 같다는 걸 알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야. 그럼 전류를 우리가 같지만 값을 모르니까 이 P의 전류를 I0라 그러고 Q를 I0라 보고 이제 I0를 I로 환산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니? 문제가 매우 복잡하죠. 그러면 A점부터 해석해 보자고. 자, 들어가는 방향 일단은 R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R.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이 한 개 더 있죠. Q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이제 나오는 방향이 뭐가 있냐면 P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지. 이렇게. 그럼 이게 합이 0이 되려면 이 두 개 합하고 이 값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부터 구해보자고. 자, R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K이고 거리가 D고요. D고 전류가 I가 되고요. 더하기 Q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3D가 되고 3D. 거리가 3D죠? 그 다음에 전류는 I0가 되겠고요. P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D죠? 거리가 D고 전류가 I0가 되겠죠. 이게 같아야 된다고. 0이 되려면. 그럼 K를 날려보면 D도 날라가죠.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3i 플러스 i0는 3i0가 되겠네. 따라서 2i0가 3i가 되어서 i0의 값은 2분의 3i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은 기억은 틀린 거죠. 이 전류의 세기가 i가 아니고 2분의 3i로 떠야 돼. 복잡합니다. 그죠? 그럼 계산을 다 했고요. 그 문제의 요지는 이게 같다는 걸 찾으면 문제를 빨리 풀고 이 같다는 걸 못 찾게 되면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돼. 계산 과정이 한 개 더 거쳐가야 되는 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마지막 답품 같은데 마지막 이제 C점에서 방향을 찾자는 이야기야. C점에서 전류는 이게 2분의 3i고 이것도 2분의 3i 같다는 이야기고요. 여기는 i야. 그럼 방향 볼게. 자, R 때문에 생기는 C에서 자기장은 당연히 나오는 방향이고요. P에서 방향은 전류가 내려오니까 이것도 나오는 방향이야. 근데 Q에서 자기장은 이건 반대지. 이거는 어떻게 돼? 들어가는 방향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오는 게 두 개인데 훨씬 세잖아. P의 자기장이. 그래서 무조건 나와야 돼. 굳이 계산할 필요 없죠. 방향만 알면 되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겠죠. 문제가 좀 복잡해요. 복잡해져.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525번. 그림은 XY 평면에서 X축의 수직으로 서로 나란하게 놓인 도선이 있어요. 자, 도선의 전류 방향 나와 있고 크기도 나와 있죠. 그치? 2배가 되네, B가. 문제는 뭐냐면 P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제로라는 이야기지. 아주 간단한 문제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A 때문에는 P점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B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인데 그 합이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자, 전류의 세기가 1대2이기 때문에 거리 B는 몇 대 몇 나와야 돼? 거리 B는 1대2가 나와야 되죠. 이래야지 합성 자기장 0이 되겠죠. 자기장이 똑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P점은 이 사이 거리를 1대2로 쪼개진 지점, 내분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마디로. 됐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A를 고정하고 B를 옮겼죠. 오른쪽 방향으로. 몇 미터 옮긴 거야? 5m를 이동한 거야. 이렇게. 그럴 때 새로운 지점에 자기장 0이 될 거 아니겠니? 그 지점을 구해보자는 거야. 어차피 자기장 0이 뜨려면 무조건 몇 대 몇 돼야 돼? 무조건 1대2가 돼야 돼. 거리가. 맞죠? 그걸 이용한 문제지. 해보자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점을 원점으로 보고 이 거리를 R로 본다면 첫 번째 P점은 거리가 얼마야? 3분의 1R 지점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이제 5m 옮겼잖아. 그럼 전체 거리가 얼마 된 거야? R 더하기 5가 된 거지. 이 R 더하기 5를 또 1대2로 쪼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평형점은 R 더하기 5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되는 지점이 새로운 평형점이지.
가면 3분의 1R 더하기 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됐죠? 다 푼 것 같아요. 우리가 풀고 싶은 푸는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새로운 자기장 0이 된 지점이 X축상의 P 사이 거리인가 P에서 얼만큼 이동했냐고. 처음에 P가 3분의 1이었는데 그 새로운 평행점이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3분의 5만큼 간 거니까 P점에서 3분의 5만큼 이동한 거지. 그쵸?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526번. 그린 칸은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도선 PQ가 있는데 일단 위치가 잘 나와 있고요. PQ 위치가 잘 나와 있고 전류 방향도 P는 나와 있죠. 위로 올라가네 전류가. 자, 그림 나는 X가 0보다 큰 영역, 이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그래프로 도시한 건데, 그지? 더 중요한 거는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약속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아랫부분은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네. 합성 자기장이.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 면이죠.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P에 의한 자기장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P에 의한 자기장이야. 그런데 나오는 방향이 뜨려면 Q에 의한 자기장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죠. 그래서 Q에 의한 자기장은 무조건 이렇게 지면을 튀어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쵸? 그럼 Q의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 무조건 아래로 흘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니은은 풀었죠?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가 아니고 마이너스 Y 방향이 돼야 되니까 틀린 표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만약에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P보다 같거나 크다면 계속 거리가 가깝잖아요. Q에. 그냥 계속 이렇게 떠야 돼. 무조건 이놈이 세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하시겠나요? 그죠? 전류가 세기가 Q가 P보다 같거나 크다면 무조건 거리가 가깝잖아. Q가. 그러면 무조건 합성 자기장이 무조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돼야 되는데 거리에 따라서 갑자기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 이놈이 세졌다는 이야기야. 그쵸?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야? Q는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P의 전류보다 무조건 작아야지 여기 값이 뜰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나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 값은 모르겠으나 그건 다 푼 같은데 디귿을 보자고.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D. 자, 마이너스 2분의 D가 이쯤 되겠네. 중간쯤. 그럼 P에 의한 자기장도 들어가고 Q에 의한 자기장도 들어가죠.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이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 마이너스 2분의 3D를 볼까? 이쯤 보면 되겠네. 자, P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Q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누가 세겠니? 당연히 Q의 전류가 약하니까 이놈 약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왜냐면 이게 더 세니까 더 가깝잖아. 전류 세고.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 이쪽 들어가는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네. 그래 반대가 맞다는 거예요. 크기는 모르겠지만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527번. 그린 칸은 원형도선 A와 무한히 긴 직선도선 B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림에 잘 나와 있고 일단은 P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Y축에 고정된 B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이라는 거는 A에 흐르는 원형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A에서 전류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을 양으로 정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을 양으로 정한대. 시계 방향을 양의 값으로 약속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T일 때 이 T일 때 P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고 나와 있죠. 합성 자기장이. 그럼 일단은 계산해 봅시다. 전류가 현재 T점에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내부 자기장, P점의 자기장 방향은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원형 코일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합성이 0이 되려면 직선 코일, 직선 도선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당연히 어떤 방향? 나오는 방향을 형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직선 전류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B의 전류가 위로 올라가야 돼. 전류의 방향이 위로 형성돼야 되죠. 그래야지 나오는 방향이 되지. 그러면 우리는 뭘 찾은 거냐면 직선 도선 B의 전류의 방향을 찾았다는 이야기야.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가 아니고 올라가는 방향이잖아. 플러스 Y가 돼야 되니까 이거 틀린 거지. 됐죠? 그럼 크기를 계산해 보자고. 이 합이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P점에서 A, 코일 A 원형 코일이죠. 코일 A의 자기장의 크기는 K-의 반지름이 ED잖아. ED분의 전류가 I가 되겠죠. I. 이 값하고 뭐랑 똑같아야 돼? 직선 도선의 자기장의 값이 똑같아.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방향은 반대고 합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B점의 B 직선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는 상수가 다르죠. K에다가 거리가 3D가 되고, 그쵸? 전류는 모르겠다. 그냥 IB라고 하자고. 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 절대값이. 이거 하나씩을 만들어 보고요. 됐죠? 그럼 이제 3T를 보자고. 3T. 자, 3T를 보게 되면,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만 2배 됐지? 원형 코일의 자기장만 2배 된 거예요. 이놈만 2배 된 거지. 그럼 당연히 이놈이 더 세진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원형 코일 자기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합성 자기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수직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세진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자고요. 이제 5T와 3T를 비교하자. 3T는 어차피 한 개 상쇄되고 2I니까 이거 한 개 더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3T일 때 그 자기장의 세기는 K-의 2D분의 I만큼 생기겠지.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기가. 됐죠? 그럼 이제 뭘 보자는 거야? OT를 보자는 거야. OT는 이제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거지, I가. 그러면 OT일 때는 이 값이 반대로 K-2D분의 I가 반대로 생기는데, 근데 결국 이 방향 겹치잖아. 그러니까 직선 도선의 방향과 원형 도선의 방향이 둘 다 겹치는 방향이잖아. 근데 크기는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게 2배만큼 생긴다는 이야기지. 맞죠? 따라서 OT가 3T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2배 더 크지. 2배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맞죠?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28번. 그림은 길이가 같고 가문수가 각각 2배네. n하고 2n. 그림에 잘 나와 있고, 이게 솔레노이드가 2개, 솔레노이드 2개 있는데, 자, 가운데 나침반이 나와 있고요. 전류가 일단은 B는 전류 방향 나와 있고 A는 나와 있지 않죠. 문제는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대. 원래 나침반은 북쪽을 향하는데 주변의 자기장 때문에 휘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는 이쪽과 이쪽의 힘의 합력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X축의 힘의 합력이 서로 상쇄되어서 북쪽을 이쁘게 향하고 있는 그림이 되는 거지. 그쵸? 해석해 보자고. 그러면 일단 B를 우리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돼야 되지. 맞죠? 그러면 가운데서 합성 자기장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쪽이 S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기력선이 일로 향하니까 나침반 휘어질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같은 극이 유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유도가 아니고 같은 극이 떠야지 가운데 힘의 평행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쪽이 S극이 돼야 되겠네? 따라서 오른쪽이 N극이 되려면 전류는 어떤 방향이야? 내려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돼.
따라서 니은 방향이 되니까 니은은 틀린 거야. 이건 니은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자기력 서로 이 힘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같아야 균형이 맞춰진단 말이야, 가운데서. 그러면 코일이 한 번 감기고 두 번 감기고 두 배 감긴 거잖아, 오른쪽이. 그러면 전류가 두 배 더 떠야 돼. 그래서 전류가 I1이 I2보다 더 커야지만이 여기서 균형이 잡힌다는 이야기야. 알겠니? 그래서 I1은 I2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I2를 크게, 현재 균형점에서 평행이 잡혀 있는데 이제 I2를 크게 하잖아. 여기가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힘이 미는 힘이 더 세진다는 이야기거든. 자기력선 방향이 이쪽으로 세게 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침판은 이렇게 휘겠죠. 이쪽 힘이 발생하니까 무슨 방향이야?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다는 이야기지. 디귿은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529번. 자, 그림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고요. 그지? 자석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쭉 타고 내려오죠? 통과하는 모습의 순간을 뭐 사진을 찍은 그림인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1번. 자석은 A에서 B까지 A, B가 운동할 때 당연히 가속 운동하겠죠. 왜냐면 속력이 점점 감소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자석이 B를 지날 때 저항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 찾아보자. 자석이 B를 지난다는 거는 N극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코일 입장에서는. 당연히 N극으로 막아줘야죠.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그렇죠? 압축 기준으로 전류가 올라가야 되겠네. 올라가서 이 방향 뜨겠네, 전류가. 그래서 왼쪽 방향. 맞는 표현이네요. 이제 자석이 C를 지나. 자, C를 지난다는 거는 무슨 상황인 거야? S극이 도망가죠. S극이 도망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N극이 되고 왼쪽이 S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솔레노이드 내부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이 방향이 되겠다. S에서 N으로 가는 방향인 거니까. 그래서 B에서 C가 맞다는 이야기고요. 4번. 자석의 속력은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와 당연히 크죠. 그쵸? 가면서 계속 저항을 받으니까 느려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당연히 맞는 말이고. 5번. 솔레노이드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B와 C를 비교해 보자. 쉬운 문제죠. 보시게 되면 B에서는 서로 미는 힘이 있어서 척력이잖아. 당연히 밀어내니까 N극과 N극인 거니. 그러니까 자석은 왼쪽에 힘을 받죠.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왼쪽 힘 받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C점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솔레노이드가 자석을 당기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당기겠죠. 따라서 방향이 똑같단 말이야.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자기력이 발생한다. 이게 틀린 표현이네. 답은 5번입니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앞에서도. 530번.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도선이 속력이 1m 색으로 움직인대요. 플러스 X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 딱 가운데 지점을 0으로 잡은 거네, 이렇게 딱. 됐죠? 그 다음 자기장 세기가 B하고 2B, B로 균일을 하고, 방향만 B가 다르겠네요. 다르다고 나와 있네. 자, 문제를 봅시다. 그러면 이 가운데 지점 0인 거니까 이 지점은 1인 지점인 거네, 위치가. 그치? 그럼 앞쪽 기준, 이 앞쪽을 잡아서 문제를 풀자고요. 앞쪽 기준으로. 자, 3초일 때를 보자. 3초일 때면 3칸 가야 되잖아. 속력이 1m 세크니까. 1cm/s니까.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4지점. 여기 있다는 이야기야. 대략적으로. 가면 유도전류 방향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N극이 들어오는 거죠. N극이 들어오는 거니까 뒤쪽이 N으로 막아줘야 되고 앞쪽이 S 유도 되겠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의 방향이 되지. 맞는 표현. 그 다음에 10초일 때를 보자고. 10초일 때는 어디 있다는 거야? 11 위치. 여기 11회에 걸쳐 있다는 이야기는 앞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니까 전류가 유도되지가 않죠. 그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유도 전류의 세기를 7초와 12초를 비교해 보자. 자, 7초일 때는 앞쪽 라인이 어디 있다는 거야? 팔에 걸쳐 있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이게 7초일 때 상황이고 7초. 12초일 때는 13에 걸쳐 있는 거니까 13 여기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를 통과할 때와 여기 통과할 때 그지 전류가 누가 크고 작은지 판단하라고. 자, 유도 전류 방향은 뭘 보면 돼? 자기장의 변화의 세기를 보면 되지. 그러면 7초일 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같은 방향에 지금 B에서 2B로 변하잖아. 그럼 변화가 얼마야? 변화가 B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변화가 B, 자기장의 변화가 B라고. 그 다음에 12초일 때는 뭐지? 11초일 때는 여기가 2B고 이거는 B인데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로 계산해야 되겠네.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변화가 얼마니?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3B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 그럼 크기는 뭐가 돼? 3B만큼 변했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전류가 3배 더 커야 돼. 누가? 12초일 때가. 쌤 말은 7초가 12초보다 작은 건 맞다는 거지. 뭐 계산할 필요도 없네. 작고 크고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방향을 반대 방향인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유도 전류의 방향은 3초와 17초를 보자고. 자, 3초는 들어오고 이거 4초 4지점인 거잖아. 17초는 나가는 방향이 나가거든. 나가는데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놈은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데 들어온 상황이고 이놈은 나가지면 지면을 들어가는 상황인 거지. 들어가는데 없어진 상황인 거잖아. 그 쌤 말은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에 떠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굳이 안 해봐도. 일단은 3초일 때는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을 구했고요. 17초일 때 한번 볼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17초일 때는 어떤 상황인 거야?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게 없어진 상황, 나온 상황이잖아. 이게 빠진다고 N극이 도망가는 상황인 거야. 그럼 당연히 뭐로 잡아야 돼? 앞쪽을 S로 잡고 뒤쪽이 N극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거랑 같은 방향이잖아. 그래서 같은 방향인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유도 기전력의 크기, 유도 전압의 크기는 12초와 17초를 비교하자고. 12초는 아까 구했죠. 3B만큼 변화가 생기는 거고 17초는 B만큼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왜? B에서 빠지는 거니까. 당연히 12초가 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인 거예요. 따라서 4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531번. 그림가는 한 변의 길이가 4m인 정사각형 도선이 폭이 8m인 자기장력을 2m/s로 운동하고 있는 그림이지. 등속으로. 자, 자기장의 방향은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나의 그래프는 가에서 도선이 자기장을 영역을 들어간 순간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그림을 그린 거지. 근데 밑에 조건을 보시게 되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한다 이런 이야기지.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란 이야기고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그렇죠? 그럼 보자고. 2초까지는 균일하게 나오고 있다. 그치? 2초가 어떤 상황인 거야? 2초가 속력이 2다 보니까 2초 뒤에는 4m 이동하니까 도선이 2초까지는 어디에 걸쳐 있어야 돼? 깔끔하게 이 안에 딱 들어오면 2초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이 상황이라는 거는 이놈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자기장은 균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맞죠? 그럼 1초일 때는 깔끔하게 지금 반으로 걸쳐 있는 상황이 아니겠니? 반은 아니겠다. 반 맞네. 속력이 2니까. 그럼 어떤 상황인 거야? 이거지. 그림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기장 그 코일 속에 나오는 방향이잖아.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 지면을 뚫고 나온다는 이야기지. N극이. 그럼 당연히 코일의 뒤쪽에 N극이 이도되고요. 앞쪽이 S가 되겠지. N극이 들어오니까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
맞죠? 그게 틀렸다. 그럼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보자고. 우리가 3초일 때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3초일 때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아이고야, 괜히 지웠네. 자, 2초와 4초 사이는 어떤 상황인 거야? 2초에 들어왔고 4초까지가 이까지 딱 가는 상황인 거네. 여기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가 2초와 4초 상황인 거지. 여기를 움직이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제 내부 자기장이 균일하다면 당연히 전류가 유도되지 않죠. 등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 자기장이 바뀐단 말이지. 나오는 방향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류가 유도돼야 되는 거잖아. 그때 전압을 구해보자고. 자, 전압의 세기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V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분의 자속의 변화가 되죠. 물론 마이너스는 생략할게. 크기만 구할 거니까 이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코일도 한 번 감겼지 1로 계산하면 되겠네. 한 번 감긴 코일인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장이 나와 있잖아. 식을 변형해야 되겠네. 자기장이라는 거는 면적 S분의 자기선속 파이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파이라는 거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 파이를 여기다 잡아 넣자는 이야기야. 그러면 코일의 가문수 시간의 변화분의 델타 BS란 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델타가 어디 붙어야 되는 거냐면 면적에 붙으면 안 되지. 면적은 일정하거든. 이 안에서 움직일 때 면적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면적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B, 자기장이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델타 B. 그쵸. 델타 B가 얼마냐면 나중 빼기 처음이 변하잖아. 그래서 -3 빼기 2가 되어서 -5만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해보자면 코일은 한 번 감겼고 곱하기 시간은 몇 초? 그쵸. 2초 동안. 자기장은 변화가 -5가 되고요. 곱하기 면적을 곱해야 되잖아. 면적은 지금 가로 세로가 4m니까 4 곱하기 4 16이 되겠죠. 약분하면 8이 되니까 전압은 뭐 부호는 의미가 없죠. 크기만 구할 거니까 40V의 기전력이 뜨겠네. 그죠? 그래서 이 순간 전부 다 움직일 때 40V가 뜬다는 이야기야. 이게 맞는 표현인 거죠. 계산 문제네.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자, 3초와 5초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야. 3초라는 거는 이 안에 있고 도선이, 그지? 자기장이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오다가 갑자기 들어가는 거지. 갑자기 나오다 들어가는 거지. 맞죠? 그러면 앞쪽 코일 앞쪽에 N극 유도되고 뒤쪽에 S가 되겠네.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5초는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5초는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기장은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인데 빠져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라는 이야기야? 현재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기장이 빠진다고. 그럼 N극이 도망가는 상황인 거잖아. 뭐로 잡아야 돼? 앞쪽을 S로 잡아야 되고 뒤쪽이 N극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네.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만 답이 되고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